안녕하세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남자 의도남입니다. 오늘은 지금 애플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분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었고 애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랑 저는 대학교 동기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정말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특별히 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도남 TV 주인이신 분의 대학교 동기이고, 네, 2012년에 대학원 유학으로 미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을 이곳에서 전공을 했고, 약 1년 반 전부터 취직을 해서 지금 현재 애플 맵스 팀, 지도팀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이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전공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 애플의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제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변천사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유학을 나올 때 저는 그 로봇공학을 전공을 할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실제 전공은 그 고체역학 유한요소법을 하게 됐거든요. 파이널 엘리먼트. 음. 근데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스탠포드에서 이제 그 워낙 이 실리콘밸리 지역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머신러닝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졸업을 한 후에 어떤 분야를 해야 또 일을 재미있고 즐겁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신러닝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머신러닝을 별도로 전공과 좀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후 취직을 머신러닝 쪽으로 잡게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애플에서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여러 가지 보안이 걸려 있어서. 네. 그냥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하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아주 간단한 ML 모델 만들고 또 빅스케일로 돌릴 수 있도록 약간 엔지니어링을 하는 쪽인데요. 대체로 파이썬 이용해서 모델들을 만들고 또 이제 뭐 스파크라던가 아니면 하둡을 이용해서 좀 이걸 클러스터에서 빅스케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석박사 때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 그 제가 석박사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CS 쪽 수업을 여러 개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또 머신러닝 관련 수업들이 있어서 또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듣는다는 수업들이 있어서 그런 수업들을 찾아 듣게 되었는데 머신러닝이라던가 아니면 빅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그런 쪽 이제 수업들을 들으면서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 방학 중에 관련 직종 인턴을 좀 찾아서 해보면 나중에 경험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인턴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음. 그런데 사실 워낙 다른 이 지역에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아주 그 좋은 계기로 인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턴을 애플에서 하신 건가요, 바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턴을 하기 위해 뭐 인터뷰가 있었을 거고 이제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됐을 때도 뭔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어,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됐을 때 특히 이제 인터뷰 과정이 조금 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인턴을 할 때는 제 기억에는 전화 인터뷰 두 번을 거쳐서
어, 온사이트 인터뷰 없이 그냥 바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다시 뽑을 때는 그때는 이제 폰 인터뷰 한 번에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 한 번 그렇게 2라운드에 걸쳐서 했는데 현장 인터뷰에서는 이제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서 5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음, 각 세션마다 주로 이제 간단한 코딩 질문 혹은 이제 어, 스탯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질문들을 이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직접 컴퓨터에서 코딩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알고리즘이나 대충 이론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받은 건가요? 예, 현장 인터뷰는 그렇고요. 폰 인터뷰 때는 오히려 이제 어, 온라인으로 어, 코딩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니, 그러면 폰 인터뷰라고 하시는 거는 이렇게 화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코딩 자기가 쓰는 것도 보여지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애플에 인턴을 하셔서 들어가셨는데 혹시 애플 이외에 다른 회사도 고려를 하셨는지 뭐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다른 회사도 고려를 해봤는데, 이제 구글도 지원을 해봤고, 또 이제 원래 하던 게, 파이널 일러먼트니까 그쪽 관련 회사들도 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접목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해봤는데, 아쉽게 다, 어, 잘 되지 않던 차에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인턴을 했던 곳에서 음, 다시 연락이 와주어서, 그렇게 애플로, 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전공자로서 어쨌든 머신러닝 엔지니어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신 건데 예, 특별히 코딩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물론 이제 제가 기계과 내에서 코딩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코딩을 많이 접할 기회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실제 CS 전공자들에 비해 알고리즘이나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그 먼저 취직을 하신 다른 분들 조언을 좀 많이 구했고요. 또 음,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코딩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탯에 대해서 베이직을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코딩은 제가 리트 코드 통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스탯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리트 코드 말씀하셨는데 리트 코드가 무슨 사이트인가요? 아, 예, 리트 코드가 그 코딩 알고리즘 준비를 많이 할 때, 코딩 인터뷰 준비를 할 때 많이들 찾아보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뭐 코딩 알고리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올라와 있고, 그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풀어보고 하면서 인터뷰 준비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준비는 리트 코드에서 하고 스탯 이론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결국에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면은 어느 정도 코딩 실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랑 비교했을 때 뭐 연봉이나 이제 하는 일이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분야가 배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어떠신가요? 막 코딩 뭐 하루 종일 하고 퇴근 되게 야근을 늦게 한다든지 라이프는 어떠신가요? 사실 이건 부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 팀의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통 저희가 미팅이 많이 잡히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거든요. 음, 대체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는 오피스에 많이 있으라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조금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의 경우에는 이제 또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차일드 케어에 데려다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음, 보통 이제 출근을 하면 9시 반, 그리고 이제 5시쯤 퇴근해서 집에 6시 전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좋은 라이프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되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상태인데 예, 예, 어쨌든 석박사를 졸업하시고 이제 바로 취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OPT 상태이신 건지 아니면 이미 박사로 이제 영주권을 따신 건지 비자 상태가 어떤 걸로 지금 계시고 있는 건가요? 아, 예, 저는 취업을 할 당시에는 OPT로 이제 취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또 지금 저희 아내를 공부 중에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이제 먼저 학위를 취득을 해서 NIW를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 관계이면은 그 부부 동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 명의로 같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서 현재는 영주권 어, 신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미국에 남아 있으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 사실 미래 계획은 저희가 딱히 정해둔 게 없어서 근데 음, 당분간 뭐 별도의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국에 남아 있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사실 뭐 제가 뭐 CS 전공자도 아니고 뭐한 점에서 사실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사실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꼭 CS를 전공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 전공하신 분야에서 또 그거에 맞고 또 데이터 사이언스와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또 이제 좋은 데이터 음, 사이언티스트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믿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이랑 이제 통계 공부는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무엇을 하든 간에 다들 공부를 빡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워낙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 하시던 분이라, 네, 너무 이렇게 아, 잘 아닙니다. 돼서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애플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분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